미국인들의 56%가 트럼프 시대에 들어 인종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재판이 21일부터 3, 4주 동안 펼쳐진 후 2월경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에 따른 미국 시민권 취득을 강력 차단하고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하려는 이민자들은 줄이는 대신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배우 조합 시상식에서 작품상 격인 앙상블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기념한 미국에서 퓨 리서치 센터가 인종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인들의 56%가 트럼프 시대에 들어 더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흑인들의 73%, 히스패닉의 69%, 아시아계의 65%, 심지어 백인들의 49%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종 문제가 악화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민권운동에 불을 지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91번째 탄생을 기념한 오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미 전역에서 그의 드림 스피치와 민권운동이 미국에 가져온 민권신장의 성과를 기렸습니다. 킹 목사의 꿈과 민권 정신을 되새기고 자유, 평등, 평화의 민권이 중단 없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1929년 1월 15일에 태어나 1963년 8월 28일 유명한 드림 연설을 울려 퍼지게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으로 민권법이 제정되고 흑인들을 중심으로 소수계의 민권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부의 불평등, 빈부차는 갈수록 심해져 소수계도 차별받지 않고 부를 누릴 수 있는 미국의 민권 신장의 길은 아직도 먼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인종, 다민족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 인종 갈등, 인종 증오 등 인종 문제가 후퇴하고 악화된 것으로 미국민 다수가 개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인종주의자들의 집단 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과 노골적인 반이민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인종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적색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과반을 넘는 56%는 트럼프 시대 들어 인종 문제가 악화됐다고 응답한 반면 개선됐다고 본 여론은 15%에 그쳤습니다. 흑인들의 무려 73%는 트럼프 시대에 인종 문제가 악화돼 아주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한 데에 비해 개선됐다고 본 의견은 2%에 불과했습니다. 히스패닉의 경우 69%가 악화됐다고 답해 개선됐다는 의견 7%를 압도했습니다. 한인들을 포함 아시아계는 65%가 인종 문제가 악화됐다고 본 반면 개선됐다는 10%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백인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종 문제가 나빠졌다가 49%고 좋아졌다는 20%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민주당원은 84%대 1%의 압도적 차이로 트럼프 시대에 인종 문제의 악화를 개탄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원은 20%대 34%로 개선됐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최종 탄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원의 탄핵 재판이 21일부터 3, 4주 동안 역사적인 무대를 펼치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2월 초 또는 2월 중순에 내놓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5시간씩 하원 매니저들의 탄핵 소추와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증인 채택 공방과 배심원들의 최종 심의가 이어진 후 상원의원들의 최종 표결이 실시됩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역사상 세 번째로 공식 개막된 트럼프 상원 탄핵 재판은 마틴 루터 킹 연방 공휴일 다음 날인 내일부터 실질적인 심리에 돌입해 적어도 3, 4주 동안 역사적인 의회 법정 드라마를 펼치게 됩니다. 연방 상원은 오전 시간에는 통상적인 업무를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매일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4시간을 배분받아 대략 5, 6일간 검사 역할을 맡은 하원 탄핵소추위원 7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시키며 백악관 초청을 조건을 내걸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도록 압박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며 탄핵돼야 한다는 점을 오프닝 아규먼트에서 역설하게 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클린턴 스캔들을 수사했던 케네스 스타
전 특별검사 등 스타 변호인단이 가세해 탄핵 근거 없는 당파적 탄핵 시도라고 강력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연방상원의원 100명은 재판 도중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말을 할 수도 없으며 의원 질의도 서면으로만 하게 됩니다. 상원의원들은 사흘간 서면 질의에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고 하원 매니저들이나 대통령 변호인단이 답변합니다. 새로운 증인들을 소환하거나 새로운 문서 증거가 제출되느냐에 따라 전체 재판 기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바이든 전 부통령들과 같은 논쟁적인 증인 채택은 서로 가로막으려 하고 있어 증인 없이 일주일은 단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 문제가 끝나면 검사 역할을 하는 하원 매니저들의 최종 수장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하루에 이루어지고 배심원들인 상원의원들이 대략 사흘 동안 비공개 최종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탄핵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나야 최종 탄핵 표결을 하게 되는데 빠르면 2월 초, 늦으면 2월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 연두교서를 하기로 돼 있어 탄핵 재판이 그 이전에 무죄 판결로 끝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면 탄핵 재판받는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하는데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미 그렇게 한 선례가 있습니다.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53명이 탄압돼 있어 20명이나 이탈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하원 탄핵 부결에 따른 무죄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해 3만 3천 명에 달하고 있는 원정 출산에 따른 미국 시민권 취득을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강력 차단하고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은 한 해 중국인 1만 명 이상, 한국인들도 5천 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민 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강경 이민 카드는 원정 출산, 앵커 베이비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 3만 3천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원정 출산은 중국인 1만 명 이상, 한국인도 5천 명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 사회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임산부에 대해선 정밀 심사해 미국 방문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이민 비자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워싱턴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국무부 소속 영사들과 미국 입국을 심사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CBP 소속 입국 심사관들에게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새 시행 규정이 금년간 발효되면 첫째, 한국 등 해외 주재 미국 영사들은 방문 비자 신청자들 가운데 임산부들에 대해선 정밀 심사해 원정 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려는 의도로 의심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둘째, 이미 발급받은 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와 원정 출산을 시도하려는 외국인들도 상당수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미국 내 공항 등 입국 심사장에서 입국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원정 출산 차단 조치는 미 관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법적 소송으로도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적 부조 이용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퍼블릭 차지 규정 등이 모두 법적 소송에 걸려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재량권 행사일 경우 소송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들이 불법 체류자이든 원정 출산자이든 그 자녀가 미국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출생 시민권 폐지는 속지주의를 규정한 미국의 연방 헌법까지 고쳐야 하는 개헌 사안이라는 게 정설이므로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부터 막으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고 있는 이른바 앵커 베이비들은 한 해에 3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민 제한 싱크탱크인 CIS가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중국인들이 한 해에 1만 명은 넘고 있고 한국인들도 5천 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해 이민자들을 30만 명씩 대폭 줄이고 있는 대신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10만 명 이상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영주하려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 업계에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손쉽게 구하도록 돕는 트럼프 이민 정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영주하려는 이민자들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시 취업하려는 게스트워커들은 대폭 늘리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장과 단순 노무직에서 1년 미만으로 취업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비자 발급을 10만 명 이상 늘리고 있습니다. 2019 회계년도에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40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첫 해인 2017년에 28만 명에 비해 한 해에 13만 명이나 급증한 겁니다. 40만 8천 명 가운데 농장 근로자들이 받은 H-2A 비자는 27만 6천여 명이고 그 외 직종에서 단순직으로 임시 취업한 H-2 비자는 13만 2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H-2A 농장 취업 비자는 연간 한도 없이 미국 내 농축산업 등의 인력 수요에 따라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H-2B 단기 취업 비자는 농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1년 미만의 임시로 취업할 때 쓰이고 있으며 연간 쿼터가 6만 6천 개로 정해져 있으나 업계 로비로 쿼터보다 2배나 늘린 이 13만 개 이상 발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과 불법을 모두 합해 한 해에 이민자들을 연 30만 명씩 줄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 해 한 해에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144만 7천 명으로 오바마 때보다 3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불법 이민자는 24만 3,500명, 합법 영주권 취득 5만 6,500명씩 줄어들었습니다. 합법 영주권 취득자들은 오바마 마지막 해에 118만 3,500명에서 트럼프 첫 해 112만 7천 명으로 5만 6,5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까다로운 심사로 합법 이민자들까지 억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취업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 연방정부 세입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6회 미국 영화배우조합 시상식에서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 인 모션 픽처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상 격인 앙상블 부문 후보 5편 가운데 기생충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다음 달에 있을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Parasite. 미국 영화배우조합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발표되자 출연한 배우들이 부둥켜 안으며 환호합니다. 어제 1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6회 미국 영화배우조합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 인 모션 픽처상을 수상하는 영광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웃스탠딩 퍼포먼스 바이 캐스트 인 모션 픽처상은 최고 영예이자 실질적인 작품상에 해당합니다. 앙상블상은 영화에 출연한 주연, 조연 배우 전체가 수상하는 상입니다. 기택 역의 송강호, 동익 역의 이선균, 기우 역의 최우식, 기정 역의 박소담, 문강 역의 이정은이 무대에 함께 올라 수상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송강호 배우는 큰 상을 대배우들 앞에서 받게 돼서 영광스럽다며 감격의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대배우님들 앞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오늘의 이 아름다운 기억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앙상블 후보작은 제이 로치 감독의 밤쉘,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아이리시맨, 원스 어폰 어 타임 등 5편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작 중에 샘 멘데스의 1917과 기생충은 가장 치열한 경쟁으로 떠올랐으나 결국 기생충이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기생충은 미국 영화배우조합 시상식에서 앙상블상을 수상한 최초의 외국 영화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각 언론사와 연예매체 등은 기생충이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달 9일 제92회 오스카 시상식이 열립니다. 미국 영화배우조합에서의 시상이 오스카 주요 부문 수상 가능성을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작품, 감독, 편집,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어 수상 가능이 유력해 보입니다. WKTV 뉴스 이현경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0년이 되고 있습니다. 70주년을 맞아서 워싱턴 한국 전쟁 참전 기념 공원에는 새로운 역사적인 조형물이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추모의 벽입니다. 추모의 벽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계신 한국 전쟁 참전 기념 재단의 존 틸러리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틸러리 장군은요,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내신 미 육군 대장 출신이십니다. 또 이를 돕고 있는 워싱턴 한인회의 폴라박 회장도 함께 모셨습니다.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to our news show. Thank you. Very honored to be here today. Yeah. Tell us why the wall of remembrance should be being built in addition to a Korean War memorial.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alliance is a model alliance that has been very strong throughout the years. It is one that is baptized in the blood of Americans and Koreans who fought for freedom and liberty and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 matter of three issues of why we want to build a wall of remembrance, I think the first is to show the American people and the Korean people and the 4 million visitors who come to the best memorial in town, the most beautiful memorial, that the ROC and the U.S. alliance is very strong. I think the second reason we want to build this memorial is not only to honor the 36,574 Americans plus the 8,400 Katyush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pay tribute to them for their sacrifices of being killed in action. At the same time, show the American people what the costs of war are. Young men, both American and Korean, who fought together. And thirdly, I think it's education, the education of the costs of war. But the final reason to do this is because there is such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is going to be long-lasting. What will this wall of remembrance contain? What describe? It is very beautiful now, but it will make it more beautiful. It will be a series of panels, not straight panels, but panels at an angle where everyone can walk around the paths and see the names, the service, and the grade, the rank of those who perished or killed in action during the Korean War. When do you expect to start the construction and open the wall? Much of the dates that I'm giving you is based on attaining the fundraising. But we hope to start the construction in April of 2021, which is a little over a year from now. And we think, based on some of the original and initial plans, we think that the wall will be completed and reopen the memorial by April to June of 2022, which will be, of course, as you think about 2023, that'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So we will hopefully have it totally completed by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How much will be the cost? A rough estimate to complete the wall is $31 million. And we are on a fundraising campaign right now to raise that money. I can tell you that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as helped us. We have gotten contributions from Korean War veterans. We have got contributions from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 in the Washington, D.C. and Maryland area, and we are moving forward to attain the entire amount. 그 폴라박 회장께서는 이제 그동안 이 추모의 벽 건립에 상당히 앞장서서 돕고 계신데 이제 어떻게 돕게 됐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장군께 뭐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주시죠. It was great to hear details about the special memorial information that we didn't know before. And now what
can the Korean community, Korean American community can help build this special memorial? Anyone who is interested in maintaining the ROK-U.S. alliance can help us by contributing. It's as simple as that. I will tell you, for me, it's a passion. It's a passion because I believ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liance is a model alliance for the free world. General,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Thank you so much. I'm very honored to be here, and I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do this. As you can tell, I'm very emotional about this, and I'm very passionate about getting this done. And with the help of you and people like Paula and the Korean veterans and the Korean people and the American people and the Korean government, we are going to achieve our mission. Okay. Thank you very much.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